과연 우주는 구형이 맞을까요? 아니면 동결이나 분해, 수축하며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우주의 끝을 알기 위해선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인류. 지구의 모습을 관측할 장비라고는 오직 눈밖에 없었던 그 시절. 세상의 끝은 다가가면 떨어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절벽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절벽이 평평하지 않고 굽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음모론에서나 등장할 법한 허무맹랑한 얘기였습니다. 때문에 바다를 가로질러 끝까지 가게 된다면 세상의 끝에 도착할 것이며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절대적인 태양조차 세상의 끝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올라오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이죠. 당시 뱃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할 때 세상의 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히 행동하며 항해했는데 바로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가던 선배들의 배들이 시야에서 없어져 버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다시 돌아왔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지구의 끝이 별로 깊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혹시 지구에 낭떠러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몇몇 학자들은 바다를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피와 시간을 들여 몇몇 학자들은 결국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다시 한번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우주 바깥은 어떤 공간일까? 이 우주에는 끝이 존재하는 걸까? 오늘은 우리가 관측한 우주의 모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측이란 무엇일까요? 우주를 설명드리기 앞서 우리는 관측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측이란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행동, 즉 관측이란 빛이라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고양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이 고양이를 튕기고 내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빛으로 고양이라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눈을 감고 고양이 소리를 듣는다면 내 앞에 있는 무엇이 고양이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 녹음 테이프를 재생시켰을 수도 있고 사실은 고양이 소리를 내는 저 곰발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눈을 떠서 직접 관측해야만 그 정보를 최종적인 사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였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한순간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며 팽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빅뱅이라 부르며 그 빅뱅 때 발생한 빛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그 빛은 138억 년이 걸려서 지금 지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를 1광년이라 부르며 그 빛은 138억 광년의 거리를 진행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한 이 빛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우주는 138억 광년의 반지름을 갖는 구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27년 벨기에 천문학자 르메트로가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만 것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 그 팽창 속도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 빛보다 빨랐습니다. 공간이 팽창한다는 사실은 인류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색한 개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공간이 팽창하여 나도 모르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빅뱅 때 발생한 가장 오래된 빛, 138억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은 138억 광년의 거리를 걸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빛이 뒤돌아봤을 때의 거리는 무려 465억 광년 거리까지 증가하였으며 그만큼의 공간이 팽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 약 465억 광년 크기의 구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바깥에도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보가 도달하지 않으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말 그대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범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 우리가 465억 광년의 구형태의 우주를 전부 관측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작 그 빛을 낸 별은 한참 동안 팽창하여 현재는 우리로부터 465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우주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를 바로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젠간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여 우주를 누비게 되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까지가 한계인 것이죠. 이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한참 작은 반지름 약 133.7억 광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덮어버리는 과학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주의 끝을 직접 관측할 수도 갈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우주의 끝, 아니 그 너머를 우리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현존하는 기술로는 우주의 끝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도 없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의 상상력과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 이야기는 우주 공간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라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우주 바깥을 경험할 수도 없으며 만약 우주의 경계라는 것을 넘게 된다면 반대편 우주 경계에 마주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며 그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의 끝을 관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주의 바깥에 서서 우주를 바라보는 방법일 겁니다. 배를 타고 지구를 관측할 수 없듯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공간에 구멍을 뚫지 않는 이상은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 불가능하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우리라는 우주를 바깥에서 절대 관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서둘러 닫아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기에는 이 작은 우주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곰곰한 발견 곰발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부한 하루가 되길 바라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